그 다음에 내가 KF-21이라고 논하시오 했더니, 뭐 KF-2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개발한 5세대 전투기래. 아니 여기 하나시스템이 왜 나오냐고 카이가 한 건데, 그러니까 카이스트하고 카이를 헷갈리는 것 같아. 물론 하나시스템도 여기에 중요한 부품들을 집어넣을 거예요. 뭐 레이저나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국방과학 카이를 한국우주항공을 얘는 국방과학연구소랑 혼동하고 있는 거야 지금. 카이와 하나시스템, 그러니까 뭐 서로 협력관계로 만들 수 있겠죠. 개발하는 5세대 전투기. 뭐 어쩌고 전투기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뭐 인공지능 등의 기술적.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걸 물어본 이유는 이게 이제 최신 그런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왜 인구는 2021년 거를 끌고 오면서, 그래서 얘가 이제 최신은 뭘 아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KF-21은 아는데 올해 현재나 작년 현재 인구는 몰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모를까요? 합계하는 기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 인구는 그래도 2021년 몇 명이라고, 하여튼 부정한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뇨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를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 야, 너 당뇨에 좋은 식단 좀 찾아줘봐.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당뇨에 좋은 식단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저지방 저당도의 음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쌀 등이 들어있는 게 좋대. 얘가 현미를 몰라. 현미를 몰라. 그리고 보리쌀을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당뇨가 있으면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절대로 의사들이 못 먹게 하는 게 흰 쌀밥 못 먹게 해요. 근데 얘는 쌀밥 먹으래. 근데 요 뒤에 이제 또 얘기를 해요. 채소, 뭐 시금치, 당근, 브로콜리, 토마토 이건 다 맞는 것 같고, 당뇨 환자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등 다양한 색상의 채소를 섭취하라 그래. 제가 한의학도 좀 배웠는데요. 노란색은 우리 한의학에서 위하고 같은 거고요. 빨간색은 심장이고요. 이게 색깔도 우리 장기랑 연결시켜서 제가 한의학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초록색은 우리 장기하고 관련된 게 없어요. 검은색이 신장이고 흰색은 폐야, 폐. 그래서 우리가 기침하고 그러면 배 좀 먹으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막 속이 부대끼고 이러면 호박죽, 단 거 먹으라고. 그 다음에 과일, 당뇨 환자에게는 적당한 양의 과일을 섭취하는 게 좋다. 과일에 담긴 섬유질은 혈당 농도를 안정시켜주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함께 공급해준다. 사과, 배, 오렌지, 블루베리, 딸기 등의 좋은 선택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딸기나 사과 이런 거는요, 그게 당이 높아요. 귤도 치명적으로 높고, 귤은 또 칼로리까지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대로 식단 차리면 혈당 엄청 올라갈 거야. 쌀밥 먹고 거기다가 시금치 당근까지는 좋은데 오렌지, 블루베리, 사과, 딸기 이거는 먹으면 혈당 빵빵 올라갑니다. 빵빵 올라갑니다. 단백질, 고기, 생선, 콩, 두부 등 단백질을 함께 설정.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해조류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인 미네랄, 비타민, 섬유질 등이 풍부하고 혈당 농도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부정한 거 요거대로 하면 당뇨 환자 죽는다니까 진짜. 제가 또 전자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래서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고 그랬더니 애가 막 쭈루루 얘기를 해요. 하여튼 몸에 안 좋대. 그래서 나도 한번 끊어보려고. 일반 담배랑 별반 다르지 않대. 유해성이. 전자담배는 타방제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타방제로서 담배보다는 유해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많은 유해 물질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해성이 전자담배를 흡연한 사람의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자담배에는 수많은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고 이 화학 물질은 굉장히 해롭대. 그건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전자담배는 긴급 비상상황이 올 때 갑자기 폭발할 수 있대. 하여튼 이건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전자담배에도 이게 충전하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온 동네에 2차 전지, 그리고 요새 TV에서 그런다며, 또 차 전지라고. 진짜 온 주위에 2차 전지예요, 진짜. 응?
근데 그 산업이 중간에 꺾일까요? 난 정말. 셋째, 전자담배는 무엇보다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 폐기능 저하, 심장질환, 뇌졸중 등 하여튼 무시무시하대요. 나 어떻게 진짜 줄여서 나중에 끊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려면 나 진짜 레포트도 안 봐야 되고 신문 기사 안 보면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거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이제 지구에 대해서 이제 좀 하나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백두산 하산이 폭발할 가능성은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요, 독도는 누구 땅이냐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독도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효하게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답해 주더라고. 멋있는 놈이야, 이놈이. 그럴 때는. 근데 백두산 하산은 물어봤어요. 백두산 하산 그 자체로는 아직 활동하지 않아요.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데. 그러나 2002년과 2013년에 각각 작은 폭발이 발생했고 하산의 간격 주기는 평균 100년에서 200년 정도이기 때문에 언제든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2002년과 2013년에 백두산 폭발했다는 얘기를, 미세한 폭발했다는 얘기를 나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참 전에 조선시대 때 폭발한 기록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하여튼 간격 주기가 100년에서 200년이라니까. 현재 백두산 지역은 주변 국가들에 의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폭발이 있다면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중국 정부와 연구기관들이 백두산 지역을 타격할 만한 얘가 지금 용어를 뭘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타격할 만한 대피 구조 시스템 및 비상 대응 체제 등을 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 정부에서 자기 쪽 백두산 거기에 무슨 뭘 대피 시설 이런 거 만들어 놨나? 뭐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안전을 위해 백두산 지역을 방문할 경우 지자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서 하며 여행자 개개인도 지진 및 하산 활동 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안전에 최대한 유의해야 된다. 그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 얼치기는 아니고 뭘 많이 아는 척을 해요. 정확히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한국의 통일을 가장 반대하는 나라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정확한 답은 없지만 북한은 한국의 통일을 가장 크게 반대한 나라 중에 하나래. 북한은 분단 이후 70년 동안 남한을 적대시하고 있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고자 하는 남한의 노력과 한미 동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 권력인 조선노동당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대화와 합의와 어쩌고 저쩌고 남한의 인구 대비 어쩌고 저쩌고 한반도 통일을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이게 또 요즘 하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높지 않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국제적인 비난과 대규모 경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대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것은 미국의 개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최근에 이거 여러분 가만히 뭘 알 수 있냐면 최근에 많이 저널에 보도되고 그런 것들은 얘가 제법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오래된 거는 잘 몰라.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들을 막 던져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아는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여줘 이랬어요. 했더니 모든 피곤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성경에는 짐진 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내게로 와서 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니 너희 영혼이 쉴만을 찾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겸손하고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 마음속에 많이 이제 그 좌우명처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물어봤으니 동양철학을 또 물어봐야 되잖아. 노자의 지족부력이 무슨 말이지? 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노자의 지족부력은 한문도 이렇게 적어. 한문도 적어. 지족부력. 만족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면 스스로를 이 군이 아니고 궁핍하다는 궁하지 않고라고 이해가 되게 맞는 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굴욕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현재의 상황과
가진 것에 만족하며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면 삶의 질이 더욱 좋아진다. 제가 저번에 행복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을 키우는 방법이 욕망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도 모자라는 건 사랑 한 스푼 이렇게 놓으면 훨씬 행복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이제 얘가 영어로 된 거를 긁어와서 하니까 우리 한글판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내가 또 서양 철학을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지금 성경 물어봤고 동양 물어봤으니 이제 해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자, 변증법의 기본 개념은 상호 대립하는 주장들이 서로 충돌하고 조화되는 과정을 거치면 진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다. 즉, 변증법은 상호 대립하는 두 개의 개념, 미덕과 악덕, 죽음과 생명, 여당과 야당, 뭐 이런 거죠. 미국과 중국, 뭐 이 결합하여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다시 다른 개념과 대립시켜 진리를 추구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정반합 과정을 거쳐서 한 번 여당 갔다가 한 번 야당 갔다가 뭐 그러면서 진보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저는 투자민주화당입니다. 정치적인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청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개념은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며 그 변화의 결과로 진보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런 모습은 다이어일렉티컬한 이거 또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응? 따라서 해겔의 변증법은 논리적이면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진리를 규명하고 실제 세계와의 상호 연관성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하해나 조정 방법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제법 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영어로 답변을 했으면 거의 퍼펙트하게 하는 거예요. 해겔의 변증법에 대한 거는 많은 논문이나 초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얘가 읽어온 거고 이거는 또 이미 이렇게 요약된 글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짜집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걸 하나 훔쳐 가서 베껴줄 수도 있어.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럼 또, 내가 이순신 장군을 또, 지금,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게 28승이신가 뭐 하여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던. 이순신 장군 조선시대 장군이며 조선 중기에 일어난 임진왜란에서 일본과 맞서 싸웠습니다. 조선의 약해진 군대와 이건 또 뭐야? 쇠약한 일본 해군과의 대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기존의 전투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전략과 기술을 도입해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근데 요 밑에 내려가다 보면요. 얘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지금 가만히 봐보세요. 이순신 장군은 대종군 때, 대종군이 뭐예요? 나 진짜 모르겠네. 백의종군. 백의종군을 얘가 대종군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대종군 때 군사와 물리학 지식 등 교양이 탁월하여, 나 또 이게 뭔 말이야? 천인국사라는 별칭으로 불렸대. 혹시 맞습니까? 이거 나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천인국사라고. 그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면 해보시죠. 안 나오죠?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얘가. 이후 임진왜란 때 전략적인 거짓 정보를 던져 일본의 불안정한 지휘 체제를 방해해서 승리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또한 이순신 장군은 무서운 전장 위에서도 자기 분만 잡고 이건 뭐지? 온갖 포차와 물살과 바위로부터 자신의 군사들을 보호했습니다. 이게 이제 명랑 대첩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물살로부터 한 거는. 그리고 또 뭐 거짓 정보 이거는 또 난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또한 이순신 장군은 대한민국의 국민적 영웅이며 그의 믿음직한 리더십과 혁신적인 전략, 불굴의 의지, 칭찬받는 도덕과 지식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대충 눈치를 채신 거 아닙니까? 챗GPT가 어떤 거라는 걸. 자, 그 다음에 또 현재 일본의 수상이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어. 제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제가 여기 긁어왔는지 모르겠어. 이낙연이래요. 이낙연 선생님이래.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너 윤석열 대통령을 아니? 이랬더니 그런 사람 모른대.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일본 수상이 누구냐고 물어봤어.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일본 수상은 나카스와 후수다이래. 나카스와 후수다이는 일본의 국민의 대표적인 신앙심과 근면성실 지도력으로 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있고, 나카스는 2019년 4월부터 일본의 126번째 수상으로 재직 중이며, 내년 이게 뭐야? 이게 내년이 왜 2022년이지? 아니라는 거죠. 난 이게 나 42,000 돌려받아야 돼, 진짜. 여기까지. 그 외에도 뭐 많은 게 있어요. 진짜 제가 관심사가 히노에락, 에오요 이런 것도 관심사가 많아서 다양한 거를 물어봤는데 엉터리가 많아.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유용성은 있는 것 같아. 짜집기가 불편할 때 여러 개 있는 것들을 골고루 가져와서 어떤 논문을 쓰거나 레포팅을 해야 될 때는 필요 쓰임새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확치 않아. 그리고 숫자로 된 거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얘가 잘 몰라. 우리 저 파일들 중에도 PDF 파일? 그건 사진처럼 돼 있잖아요. 그 파일의 종류가. 얘는 아마 그건 못 읽을 거야. 그냥 텍스트로 된 것만 읽는 것 같아. 동영상이나 사진을 읽는 눈이 없다 보니까 문서 파일 중에도 PDF로 된 거는 못 읽는 것 같아. PDF로 된 건 이렇게 긁어가지고 복사가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진짜 질문한 것 진짜 많은데, 제가 내린 결론은 짜집기한 능력은 있다. 그런데 시차가 틀린 걸 제공해 주기도 하고 순 엉터리도 많다. 한계가 아주 크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 의사들의 진단이나 법정의 판결, 그걸 AI한테 물어서 할 일은 이제 판결문을 쓸 때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일은 그걸 100% 믿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계속 커지려면 반도체가 엄청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 라이다, 레이저,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산업들의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도 반도체가 정말 많이 들어가겠구나.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그걸 처리해야 되니까, 빠르게 인식한 거를 처리해야 되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런 쪽에도 많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신냉전 시대에 서방에서 온갖 법을 동원해서 지금 대결 구도를 갖고 가는 게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AI가 어떤 애인지 제가 요모조모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주식들을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건 진짜 현존하는 위험이에요. 네이버의 검색 기능이, 네이버는 그냥 거기 있는 걸 다 해서 주니까 짜집기 할 능력은 네이버 스스로가 안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AI 챗GPT 기능은 짜집기 하는 능력만큼은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 그 대신에 나온 거는 체크해 봐야 된다. 이상 AI 관계 마치겠습니다.